반갑습니다. 소셜 라이브. 오늘은 유선희 기자가 혼자 나와 있네요. 예. 오늘 내용은 네. 제가 2부 진행하느라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네. 미리 이게 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유선희 기자는 뭐 요즘 워낙 여러 가지 취재하니까 아, 예. 맞춰볼까요? 네. 예. 어제 보도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네. 그 관련 맞습니다. 보도 단독 보도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췄구나. 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좀 오랜 시간 좀 공을 들여서 그 당시 이제 수사 진술 조서들을 좀 예, 예. 그대로 이제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타올론사에서 맞죠? 네. 제 기억이 처음에 지난해 2월에 위수령을 보도했을 때 예.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뭐라고 제기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수령 문건이 이제 군에서 작성이 됐다 이렇게 예.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예. 이철희 당시 국방위 간사가 질의를 해서 뭐 작성한 것이었다. 그 예. 분량을 빼고 보도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뭐 굉장히 집요하게 그 문제로 유선희 기자가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네, 맞습니까? 저와 이제 같이 취재를 했던 그 서복현 예, 예. 같이 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게 크게 이렇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예, 저희가 그래서 더 취재를 하다가 예, 7월에 이제 계엄 문건 보도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약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오히려? 있습니다. 네. 예. 역시 뭐 대인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소인배가 지금 옛날 일을 들춰내면서, 그죠? 아닙니다. 타사 기자를 지금 이렇게 애들로 비난하고 있는데, 덕분에 내가 더 취재를 더 잘하게 됐다라는 대인배적 모습을 보이면서 저를 무척 민망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네. 예. 그래서 계엄 문건이 이제 보도가 된 다음에 여러 예.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1년간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석 달 전부터 저희가 좀 그 당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달라붙어 봤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진술 조서를 보고 나서야 이제 조현천 사령관에게 얼마만큼의 혐의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를 예. 좀 알게 돼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유선희 기자가 보도하면 꼭 뭐랄까, 네. 본의 아닌 논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유선희 기자식으로 얘기하면 고마운 일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본의 아닌 논란이요? 예. 뭐냐면 제가 이거 건네들은 거예요. 저는 네. 직접 못 봤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건 보도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피의 사실 공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진술서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뭐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도 문제다라고 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예. 이제 약간 아니 그러면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예. 장관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왜 예. 이 조현천 사령관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느냐. 예, 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저 보도도 비판해라.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건네 듣기로는 네. 유선희 기자에게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해서 네.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꺼내놓고 테이블 위에 놓고 올려봤다 봤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를 왜 둘이 비교해 보면 네. 똑같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건 안 하느냐? 네. 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아닙니다. 예, 네, 저희는 뭐 이 피의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는 건 맞고요. 예. 맞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공익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도 예. 1년간 조현천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예.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예. 네,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유선희 기자가 그 진술서를 입수하고 네, 그래서 보도한 것은 네. 그 누가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서 누군가 주었다면 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네, 그래서 미리 일찌감치 피의 사실 공표를 하도록 네, 유선희 기자를 이용 내지 악용했다면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피의 사실 공표는 검찰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맞습니다. 흘려가지고 네. 썼을 경우에 문제 삼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 그렇다면 누군가 네. 유선혜 기자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네. 그래서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흘려준 것을 썼다면 그 사람은 비판받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기준이 뭡니까? 정치적인 의도라고 한다면 예. 이제 예를 들면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예. 수사 과정 그리고 또 잡지 않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예.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걸로 이 보도로 인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득이 예. 그 저에게 자료를 이제 넘겨준 예.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나름의 방식으로 확인을 했고 예. 예. 또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건 이해는 갑니다. 네, 예,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 누군가가 과연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저는 예. 그게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뭐 어떤 사안이 있으면 네, 다각도에서 이렇게 짚는 노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오해받을까봐 아, 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사실 오늘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들은 것은 다른 교수분한테 아, 예, 언론학하는 교수한테 네. 들었거든요.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 네, 근데 그건 매우 유익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고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라고요? 아니요. 예. 아니, 저는 어제 유선희 기자 그 보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분노하셨을 부분이 군인연금을 아직 받고 있잖아요.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네. 그리고 다음 달까지 받는 거죠. 네. 450만 원. 네. 아니 다음 달까지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군인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받고 예.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안액인가 그렇죠? 예, 신상 신고서를 내면 받을 수 있는데 예. 신상 신고서를 어디에 내야 되냐면 대사관에 내야 됩니다. 직접 그거를 이제 지금 확인 중인데 직접 내든 우편으로 보내면 뭐 소용 없잖아요. 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신상 신고서라는 것이 본인이 이제 현재 어디에 있고 연락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소재와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거짓으로 또 판명이 되면 예. 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않으면 이제 주지 않는다라고 예. 이제 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내면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내지 않으면 일단 1월부터는 중단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예. 유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절반은 지급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450만 원까지 받으려면 일단 장군까지는 진급한 사람이어야 된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중장 3스타를 달고 나갔고 예, 또 예.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젊은 시절부터 해서 그렇군요. 진급을 해왔습니다. 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부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연금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네, 군인연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또 있나요? 이거는 궁금한 거였는데 네. 그 군이 경찰한테 퇴역 군인들의 범죄 기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관련 자료를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근거로 안 주는 건지. 주지 않는 건 아닌데 이번에 법이 개정 자체가 이제 9월 3일 날 이제 시행령이 공포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2달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퇴역한 군인들 그중에서도 복무 중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도주한 사람을 파악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예. 예. 경찰청이 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네, 뭐 보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저 소셜 라이브에 나오는 기자들과 저희들의 대화는 그냥 날 것들이라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거나 막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선희 기자가 역시 평소의 모습을 보면 취재가 탄탄하잖아요. 맞아요. 예, 흔들림 없이 대답하고 있잖아요. 네. 두 손을 꼭 모으고. 긴장하고 대인배답지 않게 물러가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셜 라이브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집중적인 질문을 받으시니까 유튜브에서 박시현 님이 손 사장님이 압박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송지현 님이 오늘 주제가 어렵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계엄령이라니 요즘 세상에 최홍희 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주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요. 좀 이번 보도뿐만 아니라 앞선 이제 계엄령 문건 보도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계엄령이다, 무슨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실체는 간단합니다. 2010 전화기 두고 갔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입니다. 예. 그 당시는 이제 저희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지 넉 달 정도,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지난 시기였는데 네네.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네. 시기에 이제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을 한 겁니다. 촛불 시위 당시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 네. 그랬는데 사실 계엄은 예. 기무사가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합동참모본부 합참에 계엄령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고 예. 주기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규정을 어겨가면서 기무사가 검토를 했느냐? 네. 그리고 이제 계엄을 내리면 어떤 것을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틀의 계획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서울에는 광화문에는 뭐 몇 사단을 보낸다, 어디 부대를 보낸다, 특수부대를 보낸다, 예. 전국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심지어 이제 계엄 문안까지도 다 작성을 해서 예. 준비를 했던 사건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해 7월에 그 문건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고 직후에 이제 검찰과 군이 같이 합수단을 꾸려서 수사를 했는데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 오늘 예. 11월 13일에 수사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예. 수사를 해보니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되는데 예. 미국에 가서 확인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수사가 중단된 지 1년인데 예. 도대체 1년 동안 왜 그 다음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걸 예.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그 선배 쓰신 기사 댓글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네이버에서 LIZE님이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속도를 내야 할 수사인데 뭐 검찰은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하게. 네, 검찰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네. 경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제 여권을 무효화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 어디 그리고 숨어 있어도 이동하지 못하게. 근데 사실 그 예. 무효화 조치가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데 여권 좀 봅시다 내지는 네. 뭐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죠.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 미국에 입국할 때는 정상적으로 입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권을 무효화한 게 물론은 예. 여권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세긴 하지만 예. 돈이 있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숨어 있을 곳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큰 역할을 하진 또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범죄인이니까 인도를 네. 좀 해달라 연초에 요청을 했는데 예. 그것이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좀 밝히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선배 보도 보면 아무래도 계엄령을
발동하기 전에 위수령을 먼저 하고 계엄령을 발동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정원성님이 네. 유튜브에서 위수령과 계엄령은 뭐가 다른가요? 네.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뭐가 다를까요? 위수령은 일단은 네.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수 사령관이 나와서 위수를 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수령을 내릴 때는 어떤 군이 판단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지자체에 어떤 소요가 일어났거나 예. 큰일이 있어서 군이 좀 우리를 통제하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 라고 요청을 해야 이제 위수령이 발동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위수령은 군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계가 조금씩 있습니다. 아, 근데 계엄령은 우리나라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 예.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군이 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군이 모든 걸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반발을 하면 그 다음에 계엄령을 한다. 제가 직접 왜냐면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네.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갖고 오진 않았어요. 예, 그러나 예.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제가 적어온 거를 읽어드리면 네. M이라는 기무 요원이 M 요원이 네. 예. 작성한 겁니다. 본인이 실제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내가 그 TF팀에 포함된 것 같다. 아. 연세가 좀 있으신 예. 분이에요. 그 당시 그 계엄문건 TF 단장인 네. K에게 굳이 위수령을 넣어야 되냐고 묻자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네. K는 단장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고요. 예.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만약 위수령을 하면 군이 개입했다고 해서 이제 시위가 격화될 것이고 그러면 네. 군 입장에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위에서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예. TF 당시 요원들도 꼭 위수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미 틀은 짜져 있었고 저희는 그 틀에 맞춰서 문건을 작성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이 별로 없다라는 식의 이제 진술이었어요. 촛불 시위를 일종의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먼저 내리고 그걸 명분 삼아서 계엄령으로 가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 왜냐면 촛불 시위는 아주 평화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위수령을 선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위수령을 선포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반발해서 시위가 조금이라도 격화가 되면 그걸 계기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걸로 예. 그 당시에 김호 요원조차 예.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콩 관련 보도했는데 한바터면 그런 일이 또 그 타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홍콩의 시위도 뭐 예. 더 이상 이렇게 격화되거나 예. 그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예. 그 생각을 보니까 이제 5.18 때 저희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렇죠.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희님이 특수부대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전에 보도한 내용 보면 또 5.18에 참고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또 보도해 드렸는데 네. 만약에 이때 계획대로 계엄이 됐으면 특수부대가 나오게 되는 건지 이 파트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 피의자 신문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이 사람은 네. 김우 요원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원에서 파견을 나왔던 사람인데 계엄문건 예. 작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5일날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조현천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부대를 중대와 대대규모로 세분화했다. 네. 그리고 5.18의 사례를 참고해서 특전사와 707 대대를 추가로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예. 특전사는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봤을 때는 6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었어요. 예. 이 공수부대는 우리 군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에 투입이 되는 최정예 부대들. 그렇죠. 최정예 부대죠. 그리고 707 대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고 예. 도대체 시민들이 그런 특수부대를 상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시민들이 그 당시에 뭐 무장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소요가 일어났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네. 판단한 이유가 뭔지 예. 저희도 좀 지금으로서는 궁금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약간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데이비드 케이님도 유튜브에서 지금 끔찍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기사에 관련한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그 포털에서 MCM3님이 조현천은 군사반란 미수범이 아닌가요?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현천 전 사령관한테 붙어 있는 그 혐의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군사반란은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강력한 어떤
그런 네.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실제 이제 고발이 들어가기로는 네. 여러 가지 단체, 뭐 군 인권센터를 비롯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제 네. 내란 음모, 내란 그리고 음모. 내란 음모 예비 이 예. 두 개 혐의를 주로 적용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검찰이 판단한 이게 이제 그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라고 한 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예. 거기에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네. 조금 읽어보면 내란 음모와 그리고 내란 음모 예비에 대해서도 일부 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어요. 아, 약간 그렇게 그 우리나라의 약간 반란의 소질은 있는 것 내란, 그러니까 같다라는. 이제 국헌문란 내지는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이제 검찰도 이름 그렇게 보인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예. 또 그러나 결론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아.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당연히 그 얘기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싶다. 근데 이 시기에 또 그 CIYS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을 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김관진 두 사람을 청와대 만나서 모시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네. 계엄령 관련해서 네. 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를 좀 같이 받고 있는지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혐의는 받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이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예. 혐의는 받고 있지만 수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현천 전 사령관을 수사해야 예. 이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현천 전 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국방부 예. 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이었고 네. 그 위에 이제 청와대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 자료가 이제 저희가 이건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그 당시에 예. 운전병이 작성한 아, 차량 운행 기록입니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났는지 알 네. 수 있는 증거. 이게 이제 그대로 그 자필로 쓴 그 운행 기록이 네. 다 나와 있는데 이게 2월 10일 날을 보면 예. 오후 2시에 사령부를 나와서 2시 50분에 청와대로 들어갔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4시 40분에 나왔다. 예. 약 1시간 50분 정도를 머무르게 된 것인데 예. 검찰 수사 결과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다라는 네.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은 난 계엄문건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라고 하는데 예.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리고 만나고 나서 곧바로 그 뒤에 계엄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네. 그렇지만 조현천 사령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아. 작성하고 나서 2월 17일에 한민구 그 장관에게 보고한 것도 인정은 되지만 네. 근데 뭐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거는 조현천 사령관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는 중단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사도 어렵고 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당연히 나올 질문이 또 나옵니다. 안선숙님이 황교안 대표는 관련되지 않았나요? 몰드벨리님도 황교안 대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당시 아무래도 국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렇게 또 시민들이 계속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황교안 대표는 네. 스스로 얘기를 했죠. 계엄의 개자도 모른다. 아, 모른다. 네. 그러면 뭐 지금으로서는 무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다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2월 예. 10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는데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대행 예. 지금의 대표는 그 사실 몰랐을 것인가 이것까지 수사가 돼야 하지만 예. 지금 그 아래 단계인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지금 유튜브에서 조재호님이 꼭대기가 있는데 왜 꼬리만 찾고 시간을 보냅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야 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거는 이제 출연해서도 어제 설명해 주셨는데 모카빵님이 조현천 적색 수배 왜 안 하는 건가요? 인터폴에 수배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해하고 정성용 씨도 인터폴 적색 수배 해주세요 하는데 조현천
사령관 같은 경우는 왜 인터폴에서 못 잡고 있는지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색 수배를 우리 경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늦긴 아. 했지만 하긴 했는데 네. 지난달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예. 했죠. 정치적인 문제와 좀 결부가 돼서 네. 수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인터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피의자가 주장할 경우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조현천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추정컨대 내가 지난번에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내가 도망을 왔다. 이건 날 누명을 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네. 스스로는 망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연금 관련 얘기도 나와요. 네. 아까 이제 손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범죄자로 유추된 사람이 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것도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DEW4님이 도주자가 연금 받는데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분노가 저도 취재하면서 있었고 네. 연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연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계좌로 보내주게 되거든요. 예. 지금 군인 연금을 군에서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조현천 전 사령관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잡고 있다. 그렇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군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있는 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양쪽에서는 할 말이 다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못 잡고 있다. 우리는 못 찾겠다. 예. 미국에 협조 요청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는 지금 법상 안 줄 근거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지난 9월에 네. 개정령을 해서 조현천 전 사령관이 12월까지 신고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좀 안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4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준비한 판넬 중에 저희가 네. 이 작성한 이 판넬이 있는데 이 판넬 같은 경우는 조현천 사령관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좀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또 작성하게 된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 재외동포들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서 미국에 도주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쪽에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좀 잡아보자. 근처에 좀 제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고 예. 여기 현상금도 상당히 크게 걸었습니다. 아, 실제 걸린 현상금인가요? 네, 저희가 오. 그리고 이제 이 재외동포들께 연락을 저도 드려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어떤 교회에서 예. 언제까지 나와서 뭐 목사로서 어떤 설교를 했다. 뭐 그 아들이 어디까지 나왔다. 이런 내용까지가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과연 검찰이 혹은 네. 법무부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아, 예, 지금도 댓글 보면 다른 수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 왜 이번 사건만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해달라는 또 시민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선배 오늘 이제 읽으신 댓글 중에 네. 저번에 찾아보셨지만 두 분을 골라서 JTBC VOD 상품권과 소셜라이브 큐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좀 어떤 댓글이 인상 깊으셨는지 쭉 보시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 정원석님. 정원성 네, 여기. 예. 네. 제가 어제 기사를 쓰면서도 좀 너무 기사가 장황해지기 때문에 예. 이수령하고 계엄령에 대해 설명을 못 드렸어요. 네, 왜 네. 얘네가 이수령 먼저 하고 계엄령으로 가느냐.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뭔지 예.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질문을 해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정원성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분, 어떤 분 있을까요? 예, 다른 분, 네, 돌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박시현님께 질문을 드리고 아. 싶습니다. 저희 손 선배가 저에게 압박 질문, 네, 저 맞습니다. 상당히 약간 긴장해서 답을 제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압박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셔서 또 예. 제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예, 이렇게 우리 선배의 마음을 알아주신
그 유튜브에서 박시현님, 그리고 미수령 겸령 차이 질문해주신 정원성님께 JTBC VOD 상품권, 예, 드라마 예능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셜 라이브 큐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 나오는데요. 성함, 주소, 연락처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탐사팀 항상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내려가서 부탁을 드리는데 항상 웃으면서 소셜 라이브 팀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도 또 탐사팀의 주요한 단독 사건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시작할 때 신원서파님이 오늘 소셜 라이브 나경원 관련 단독 아닙니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늘 나경원 관련 단독한 박준호 선배한테 여쭤봤더니 후속 보도가 끝나고 나오면 소셜 라이브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같이 팀에서 네. 오늘도 같이 보도를 하고 했는데 네. 저희가 조금 더 파고 나서 소셜 라이브에 박준우 기자가 나올 겁니다. 저는 예,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축구 친선 경기가 있어서 소셜 라이브가 휴방합니다. 예, 저희가 보고 싶어도 그날은 축구를 이렇게 하게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